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 2년 반 동안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준공된 이 공사야말로 우리는 당초에 무모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이겨낸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라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 최고의 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한 교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는 어느 날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던 이 출장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경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도로교통연구센터의 교통계획부에서 근무하는 하이디 모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동차와 속도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저는 포르쉐 911 카레라를 타고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제한 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구간에서 느끼는 짜릿한 속도감과 완벽한 도로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는 독일의 아우토반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업무상 방문했던 어떤 나라의 도로 시스템도 우리 독일의 아우토반만큼 체계적이고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 포르쉐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설렘은 저에게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도로교통 전문가이자 열정적인 운전자로서 저는 아우토반의 매 구간, 매 커브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런 완벽한 도로에서 질주할 때마다 독일의 앞선 기술력과 세심한 설계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벅차오르곤 합니다. 아우토반은 독일어로 자동차길을 의미하는데 오토와 벤의 합성어로 이는 단순히 고속도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아우토반은 과거 로마 제국의 도로망을 근간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톨게이트나 통행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직선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속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죠. 제가 다른 나라들의 도로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아우토반의 우수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의 개선문 로터리는 12개의 도로가 한꺼번에 몰리는 복잡한 구조로 현지인들조차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수로 중심 도시라 도로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미국의 인터체인지는 너무 많은 진출입로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곤 합니다. 반면 우리 독일의 아우토반은 전 구간이 4차로에서 8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9차로나 10차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차로별로 명확한 도로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주행이 가능해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업무 연수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커녕 실망감이 컸어요. 차라리 일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일본의 도로 시스템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떤 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제게 현대와 기아자동차 정도만 알려진 나라였어요. 물론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한참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 우리 부서의 동료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출장 전 회의에서 한 동료는 우리가 굳이 한국까지 가서 무엇을 배워올 수 있을까? 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한국에 조언해줄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번 출장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한국으로의 업무 연수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경험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무료 샤워 시설이 환승객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안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는 긴 환승 시간 동안 땀에 젖은 채로 불편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베이징 공항의 경우 샤워는커녕 편하게 쉴 공간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무료 샤워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청결했고 필요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이런 섬세한 서비스는 독일의 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각각에 무료 샤워 시설이 있으며 유료 샤워 시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상쾌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인천공항의 다른 면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효율적인 입국 심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차가운 효율성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나라 출장 때도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많은 여행자들이 이런 편리한 시설들을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인천공항 앞에서 미리 배웅 나온 한국교통연구원의 김민서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독일어가 능숙한 김 연구원이 저희 일정을 도와주시기로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출장이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에 처음 마주한 것은 톨게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검문소인 줄 알고 긴장했지만 우리가 탄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어요. 김 연구원은 이것이 하이패스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이었지만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어요. 독일의 아우토반은 무료인데 한국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독일의 시스템이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의 미팅 전까지 이틀의 여유가 있었기에 김 연구원의 제안으로 한국의 고속도로를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그가 통영이라는 도시가 지금 제철인 굴로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김 연구원은 이 도로의 놀라운 역사를 들려주었는데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 아우토반을 보고 영감을 받아 건설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규모 도로망이 절실했다고 해요. 1968년 착공 당시에는 자금 부족과 기술적 한계, 험난한 지형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인 1970년에 완공되었다고 해요. 이후 물류 운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서 국내 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대규모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사회적 변화였는데 국민들의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어 생활 패턴과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강한 추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의 아우토반이 한국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대를 안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우리의 아우토반과 비교해보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독일의 아우토반이 속도의 자유를 강조했다면 한국의 고속도로는 효율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최신 교통관제 시스템과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휴게소 간 거리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는 점이 돋보였어요. 아우토반이 속도의 자유를 상징한다면 한국의 고속도로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한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으로 만든 도로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더해 더 나은 고속도로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며 통영으로 향하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로 위의 주행 유도선이었는데요. 초록색과 분홍색으로 구분된 차선이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도로 시스템보다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연구원은 한국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터널 내 졸음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터널 내부의 안전 시스템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터널은 기본적인 조명과 환기 시설만 갖추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터널에는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로 운전자의 졸음을 깨우고 도로 바닥의 음향 요철이 진동으로 경각심을 주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터널에서는 경찰등이 깜빡이며 후레쉬 불빛을 발사하고 라디오를 통해 자동으로 안전운전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독일의 도로 시스템이 오히려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세심한 안전 시스템은 유럽 전역을 다녀봐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의심했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독일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제 막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을 뿐인데 이미 저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지고 있었어요. 통영으로 향하는 길에 들른 휴게소는 제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문득 작년 중국 출장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화장실이 급했지만 휴게소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인적이 드문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죠. 현지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숲속으로 들어가 용변을 해결한다며 우리에게 괜찮다면서 권유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불편함과 불안감,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문제까지 고려하면 도저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죠. 결국 고통스럽게 소변을 참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공기는 너무나 탁해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의 불쾌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한국의 휴게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갖추지 못한 시설과 서비스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의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가 중국의 대도시를 방문했을 때 기대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이곳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넓은 주차장은 기본이고 쾌적한 실내 공기는 마치 고급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휴게소만큼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은 제가 가본 어느 나라의 휴게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무료임에도 호텔 수준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전문 청소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끊임없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중국 출장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한국의 휴게소를 보며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적인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앞에서 김연구원의 능숙한 주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까지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휴게소는 대부분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지만 여기는 첨단 시스템으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김연구원은 한국 휴게소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우동과 김밥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음식이었음에도 맛있는 음식 향기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그릇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음식을 섭취했는지 속이 조금 불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김연구원에게 말을 하니 편의점 옆에 약국에 들어가더니 위생천이라는 소화제를 추천해 주었어요. 전문 약사의 상담을 받으며 위생천을 구입했는데 놀랍게도 금세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김연구원은 이런 의료시설이 실제로 많은 여행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게소 내 의료 서비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휴게소는 기본적인 식사와 휴식만 가능할 뿐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독일에서는 화장실 사용을 위해 매번 1유로씩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은 무료임에도 더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아우토반 휴게소에도 간단한 음식 파는 곳이 있지만 이 정도의 환경은 기대할 수 없었죠. 반면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작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해 있었어요. 이런 시설을 보며 유럽의 고속도로 서비스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풍성한 휴게소 식사를 마치고 다시 통영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대시보드에 연료 경고등 들어왔다는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고속도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 당황스러웠어요. 독일이었다면 견인차를 부르고 비싼 견인 비용을 지불해야 했겠지만
김 연구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58-2504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견인 서비스가 고속도로 통행료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김 연구원의 설명으로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실제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견인차가 도착했고 가장 가까운 휴게소까지 안전하게 견인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자부심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국의 고속도로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유료 고속도로라는 점에 실망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통행료가 무료이지만 이런 안전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요. 오히려 유료임에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시스템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고속도로 요금에는 단순한 도로 사용료를 넘어선 종합적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요. 독일인으로서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료라는 이유로 자부심을 가졌던 아우토반이 오히려 불완전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 서비스가 1회로 제한되며 견인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회부터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내용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세한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의 도로 관리 시스템은 오히려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섬세한 제도 설계를 보며 한국이 왜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책임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견인차의 도움으로 무사히 주유를 마치고 통영으로 향했어요. 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통영이 한국 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굴 양식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의 굴 양식 방식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화식 양식법으로 가리비나 굴 껍데기에 유생을 붙여 바다에서 키운다고 해요. 유럽의 프랑스 양식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바닷속 플랑크톤과 조류를 먹고 자란 통영굴은 알이 굵고 단맛이 강하다는 설명에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상인 할머니는 12월부터 2월 초가 굴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싼 가격 때문에 귀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굴이 이곳에서는 360일 내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프랑스의 굴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통영굴의 우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상인 할머니는 통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진왜란 때인 1593년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 군통제사로 한산도에 통제영을 설치하면서 통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604년 통제영이 두령포로 옮겨지면서 이 지역을 통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역사도 알게 되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군사도시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발전한 역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역사도 통제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요. 매월 2일과 7일에 장이 서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1930년대에는 장날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로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도시의 번영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싱싱한 해산물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싸서 쉽게 맛보기 힘든 굴이 이곳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어요.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의 모습에 감동받은 저는 동료들과 함께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 구경을 시작했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초장이라는 한국식 소스를 곁들여 신선한 굴을 맛보는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식 레몬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의 추천으로 색다른 굴요리도 맛보게 되었어요.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굴삼겹살의 향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얇게 썬 삼겹살과 통통한 굴, 아삭한 콩나물과 매콤한 김치가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어요.
구운 삼겹살의 기름진 맛이 굴의 부드러움과 만나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상추에 굴삼겹살을 싸서 먹으며 한국의 식문화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굴을 날 것으로만 먹던 우리에게 이런 조리법은 큰 발견이었습니다. 이곳이 왜 한국 최고의 수산시장으로 꼽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통영중앙시장은 과거의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이곳의 모습에서 한국의 또 다른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통영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또 다른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고속도로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로 돌아가면 이런 편리한 시스템들이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의구심과 불편함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의 연수는 제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독일의 아우토반을 세계 최고로 여기며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찾아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모습이 새삼 부끄럽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김연구원과 함께한 일주일간의 연수를 통해 한국의 도로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이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 전문가로서의 시각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팀 동료들 역시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곧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인간 중심의 설계,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은 분명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예요.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독일의 도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제가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시키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김연구원이 추천해준 부산의 해운대와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이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의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이제 저를 설레게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낯섦과 불안감이 이제는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고 있었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어떻게 하면 독일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함께 느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독일 도로교통연구센터의 교통계획부에서 근무하는 하이디 모어의 한국 방문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나라 시스템이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녀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고속도로 시스템과 휴게소 시설, 긴급 군안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이디가 독일로 돌아간 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지, 또 그녀의 제안이 실제로 독일의 도로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